이스라엘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성지가 좋다. 12지파 중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한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 땅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세 개의 도시가 남아있는데요. 그중 세겜성과 로마 시대의 극장이 남아있는 첫 번째 수도, 세겜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 성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계속해서 므낫세 지파의 땅을 찾아서 이제 진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였던 세겜성을 가게 되겠는데요. 특히 세겜성은 요셉의 땅이라 해서 꼭 므낫세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아주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을 오늘 가시게 됩니다. 네, 북이스라엘의 수도 세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였던 세겜을 이 므낫세 지파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 가고요. 이렇게 이제 오늘날 세겜 시내를 들었으면 저렇게 정면에 지금 막 이제 세겜을 들어서고 있는데, 이 세겜은 므낫세 지파에 있으면서도 전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된 중요성은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겜에 들어서면 역시 동쪽에서 보는데 오른쪽에 에발산과 왼쪽에 그림심산 사이에 그 수킬로에 걸친 계곡가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특히 이제 이 구약의 세겜의 시작은 바로 동쪽 입구인데, 뭐니 해도 이제 야곱이 땅을 사서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 선지라. 이 가나안 정복을 마친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세겜에 모으고 이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이 연설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고, 또 역시 그의 아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로 세겜에 단을 쌓는, 이 세겜은 이 12지파의 가장 중심을 이루었던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야곱이 세겜에 정착했던 그 지역을 말해주는데, 바로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침 코로나 기간이라 문이 닫혀 있지만 그래도 정원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 세겜의 야곱의 우물을 다녀가신 분들은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신부님이 근무를 하실 때에 허락을 받고 찍었던 이 자료 사진으로 이 내부를 좀 보여드리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야곱의 우물은 세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성을 말해주는 곳이고, 바로 이곳 야곱의 우물을 중심으로 세겜성이 있었고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을 읽은 대로 마침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연설을 설교를 한 곳인데, 자,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성지순례가 재개된다면 이렇게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린 물을 담아서 이제 담당 신부님이세요. 지금까지 42년 동안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기도와 수도를 하시는데, 바로 이곳이 그 유명한 야곱의 우물이고, 또 한동안 성지를 찾지 못한 덕에 이
화면을 보시면서 아마 굉장히 반가움에 젖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터인데요. 이렇게 야곱의 우물이 있다면 바로 저 오른쪽 위에 넓은 공터처럼 생긴 곳이 바로 세겜성 텔 발라타, 불과 뭐 한 1k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고대 세겜의 바로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찾아오는 이는 없고 문은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자료실이라든지 박물관은 닫혀 있지만 세겜의 야곱의 우물에서 세겜 시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텔 발라타라고 하는 네. 아브라함 시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겜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세겜의 유적지죠. 예,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세겜 성의 이 성벽이 아직까지 남아서 볼 수 있고, 이러한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이 성경의 세겜을 규명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드론을 통해서 이 북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바로 이곳이 북문의 입구이고, 안에 들어서게 되면 이 성소라든지 다양한 그 유적이 이렇게 남아 있고요. 아무래도 세겜성의 중심은 바로 요 신전터, 템플터였다고 하는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곳에 성의 중심에 이렇게 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석비를 세운 곳이 성소 곁이라고 하는데, 세겜성 성소터가 있는 바로 요 아래 놀랍습니다. 이렇게 석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비가 여호수아가 세운 것인지 그 이후에 세운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여호수아서 24장에 기록된 성소 곁에 이렇게 석비를 세웠다고 하는 석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26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이 여호수아가 세운 그 돌인지는 알 수 없지만, 돌을 볼 적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증거의 돌이 됩니다. 아마 이 성지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의 말씀과 현장의 그 증거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텔 발라타라가는 이제 세겜 성이 세겜의 동쪽 입구에 있다면 한번 보시죠. 쫙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로 세겜 시내가 동서로 관통되어 있는 모습, 즉 지금 보신 곳이 이 구약의 세겜의 중심이었다면, 바로 이곳에 이제 시내를 들었으면 이제 보시죠. 이렇게 곳곳에 로마 시대 때에 거대한 카르도와 이러한 거리를 장식했던 것도 보고, 이번 그 성지가조터를 통해서 처음 공개되는 이 세겜의 로마식 극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컸고요. 거의 7천여 명이 들어가는 거대했던 로마 시대 때 극장이 있었어요. 규모라 그럽니다. 이 로마 시대 때 극장이 이미 건물이 안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래서 일부 극장 흔적만 이렇게 발굴했을 뿐 아쉽네요. 그렇지만 이 세겜에 이렇게 거대한 로마 시대 때의 극장과 정말 큰 네아폴리스, 조금만 뭐 더 늦게 됐더라면은 이 로만 시어터도 다 건물더미에 묻힐 뻔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발견을 했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못 들어가나 보다 했는데, 이 어린이가 문제 없다고 따라오라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여전히 아직 날렵함은 남아 있습니다. 단숨에 담을 넘어, 그러니까 이 못 들어가는 현지의 역시 이
어린이가 진짜 우리의 안내자여 희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성재가 좋다 시청자분들께 이 세겜의 극장이 있다는 것도 처음 이렇게 공개가 되지만 이 어린이들이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내부를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 로마 시대 때의 야, 네아폴리스라고 하는 이 세겜의 세겜에 모습이죠. 이렇게 큰 거대한 이 극장이 있는 줄을 누가 알겠어요. 네. 와, 우리 저를 찍어준 우리 슈크란 하비비. 예, 뭐 살라메. 제 아내가 못 들어가고 제가 이제 혼자 넘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팔레스타인 어린이도 카메라를 들고 참 모든 게 화합하여 선을 이룬다. 보시죠. 바로 우리가 이 오늘날 나블루스라고 부르는 것은 네아폴리스라고 하는 로마 시대 때의 대대적인 신도시의 그 흔적을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시고 아마도 네, 이것이 이제 저 위쪽까지 여기까지 거대한 극장이 있었다. 그리고 좀 자기가 지금 앉아 있는 오, 것이 예. 이제 의자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다 이 건물에 아주 그 매몰될 뻔했던 것들을 이렇게 잘 그나마 극장의 윤곽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이렇게 로마 시대 때에 아주 찬란했던 문양과 또 조각들이 남아 있고 특히 이 그림심산가에 있는 이곳에서 저쪽 시내와 함께 저 건너편 에발산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최고의 풍경을 가진 이 곳이었고요. 자, 그리고 바로 밑이 이제 재래시장인데요. 이쪽이 이제 아마 이 세겜에서도 가장 볼만한 올드 시티 서쪽 입구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네, 이 세겜은 이 로마 시대 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또 비산친 시대 때도 굉장히 큰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또 아랍이 들어오면서는 이제 무슬림들이 장악을 했었고 또 십자군 시대 일부 우리가 이 교회가 기능을 회복하긴 했지만 역시 이제 이어지는 아랍 사람들의 정복으로 다양한 문화가 깃들고 있고 이것이 이제 종려 열매 차인데 요게 1,000원입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뭐 한 잔만 마셔도 근데 바로 이 종탑 시계탑인데요. 이게 이제 오스만 제국 때에 성지 곳곳 6곳에 세워졌던 곳의 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인데 지금 이게 이제 오스만 제국 때의 그 흔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내도 이제 보시게 되면 정말 재래시장이고요. 네, 이게 진짜 팔레스타인 무화과네요. 이렇게. 그렇죠. 원래는 무화과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서 갖고 다니면서 먹게끔 돼 있어요. 이제 성경에 이 무화과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작 팔레스타인 재래의 무화과는 이렇게 이제 엮어서 이것을 이제 오랜 여행길에 먼 여행길에 먹기도 하는 것을 보셨는데 바로 이러한 전통이 남아 있다는 것이 세겜 이 재래시장이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800년째 비누 공장을 이어오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를 가보려는데 850년 동안 이곳에서 비누를 만들어 왔던 그 전통 방식의 공장이 있다 그래서 예, 이 팔레스타인 하면 이제 올리브가 유명한데 그 올리브 비누 공장이라 그럽니다. 50년 전에 이미 이 네. 돌로 된 비누 만드는 곳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야, 그러니까 일부러 좀 이 가문의 그 이를 위해서 이렇게 보관을 해주고 있고 뭐 800년 동안 얼마나 변화가 많았겠어요. 이제 이렇게 철로 만든 것도 역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돌에서 만들다가 새로 만든 통을 만들었고 세상에 수백 년째 어떻게 이렇게 850년째 이 집안 자체가 비누에만 매달려 생산을 해오고 불을 떼던 장소까지 그대로 예.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을 떼서 비누를 만드는 그러니까 이 세겜의 오래된 고 도시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말해줍니다. 이 한 곳에서 비누만 850년째 만들어 왔다는 것 자체가 세겜이 얼마나 오래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고 바로 이러한 전통 때문에
바로 이 세겜이 예, 바로 이 비누를 정말 순도 높은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예 비누 만드는 그 재료를 마셔보래요. 네. 이 비누 공장에서 얼마나 이 순수한 올리브 기름으로 만드는지를 좀 하는데 비누 재료지만 이렇게 먹고도 남을 좋은 재료를 쓴다. 고소하고 지금 바로 이게 먹어도 될 만한 것으로 만드니 세겜의 올리브 비누는 최고의 이 퀄리티, 질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뭐 850년째 만들어 오는 비누의 모습. 이 코로나로 많은 경영에 타격을 입곤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블루스의 올리브 비누를 자기네들이 전통적인 이렇게 올리브 비누와 또 현대에는 이제 비누만큼 또 이 액체 비누도 있기 때문에 액체 비누까지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데 어쨌든 세겜의 시내에서 이렇게 850년 된 전통 비누 시장을 보면서도 더 깊은 세겜의 그윽한 그 정서를 볼 수가 있었고요. 아, 그리고 이때가 이제 점심때였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세겜 청년들이 이 벤처랍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이 만사푸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고기를 삶아서 밥에 얹어 먹는 이거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컵밥을 만들었대요. 이 한국에 컵밥이 있는데 제가 이것이 나블루스 만사푸 컵밥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예, 이렇게 아주 전통 요거트에 스프에 너트까지 넣어서 정말 이게 컵 하나만 해도 충분히 한 끼가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열심히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청년들을 보고 꼭 거하게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컵을 이용해서 만사푸를 근데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아예 자기들의 가게 홍보를 위해서 직접 저에게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밥을 넣고 요거트 스프를 넣고 다시 그 위에 밥을 한 켜 더 넣고 다시 이 스프, 이 요거트 스프를 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를 넣는데요. 야, 이게 진짜 양고기입니다. 제가 하나 집어 먹어봤는데 와, 정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서비스 더 너트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제 향 있는 파슬리를 넣고 야, 이거야말로 그러면서 만사푸 컵밥 제가 지금 이거를 성지가 좋다만 아니고 이 사람들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인이 와서 이렇게 컵밥을 맛있게 먹고 갔다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이제 광고로 곧 유튜브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성지가 좋다의 이 명배우 이강근은 팔레스타인의 이 포장마차에도 우정 출연을 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순박하고 또 이 세겜의 재래시장을 다니는 것이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이영란 PD에게도 한 컵을 주겠다 그래서 슈크란 사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점심을 어디서 먹나 했는데 이렇게 컵밥을 선물로 받았는데 충분한 요기가 됐고요. 이 팔레스타인의 사랑과 그 정감을 듬뿍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므낫세 지파의 세겜을 소개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다고 하는 이 세겜과 특히 이제 세겜 동쪽의 정경시대 때의 수도였던 야곱의 우물과 텔 발락타를 보셨고 다음 시간을 기대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음 시간에 드디어 들어가지 못했던 요셉의 무덤을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수도 세겜을 이렇게 소개했고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마음껏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네, 세겜 잘 봤습니다. 야곱의 우물과 또 세겜성이 가까운 거리인가 봐요. 맞습니다. 이 세겜성은 이 동쪽에서 서쪽을 오가는 그 골짜기, 즉 북쪽의 에발산과 남쪽의 그림심산 사이에 난 골짜기인데요. 이 골짜기에서 동쪽 입구가 바로 구약의 세겜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 야곱의 우물도 있고 또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세겜 성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요셉의 무덤까지 위치를 해 있는데 요셉의 무덤은 마침 문이 닫혀서 드디어 다음 편에 생생하게 소개를 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또 로마 시대의 극장 규모가 엄청나던데 훼손된 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요. 지금 세겜이 뭐 그 성경 시대 때 이후 지금까지 계속 중요시 되면서 엄청난 북쪽 팔레스타인의 최대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 더미에서 뭐 로마 시대 때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그 건물과 주택단지 내에 있었던 이 극장을 보셨는데요. 하마터라면 그 극장도 완전히 건물로 뒤덮일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보신 대로 건물이 극장 마당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선에서 이제 보존이 되고 있어서 특히 이 로마 시대 때에 거슬러 올라가는 유적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오늘 현장을 보셨습니다. 그렇군요. 또 세겜 재래시장이 역사 깊은 곳인가 봐요. 풍경이 너무 정감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것은 오늘날까지도 모든 이 헬라와 로마와 비잔틴 시대 때 그 다음에 아랍 시대, 십자군 시대, 심지어는 이 오스만 제국 때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보신 대로 이 시장은 정말 전통과 팔레스타인의 그러한 그 문화를 볼 수 있는 중요한 현장을 오늘 보셨고요. 정감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 여행도 감사드리면서요.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재미있는 세겜의 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